이곳은 2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으로 프랑스의 르네상스 예술의 바람을 일으켰던 프랑스와 1세와 16세기 엉리 4세의 거처였던 퐁텐블로 성이 가까이에 위치한 퐁텐블로 숲입니다. 1830년부터 약 40년간 밀레와 루소 등 150여 명의 자연주의 화가들의 거처였던 한 마을도 이 숲 가까이에 있습니다. 파리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바르비종입니다. 인상파가 시작되기 전 야외에서 사실적인 풍경과 인물을 담아내며 반 아카데미의 정소로 모인 진보적인 화가들의 무리가 숲과 농부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182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로 대거 이주했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쯤 발달하게 된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이곳저곳 여행을 하기 시작하고 화가들도 자연이 잘 보존된 퐁텐블로로 모이게 됩니다. 작은 마을 전체가 미술관을 꿈꾸기라도 하듯 화가의 마을답게 2016년에는 20개의 바르비종파를 대표할 만한 모자이크화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곳은 화가 디아즈의 집입니다. 스페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1830년대 퐁텐블로 숲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죽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1920년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뒤로 보이는 작은 교회는 1889년 루소의 집곡간을 개조한 것입니다. 루소의 작품입니다. 예배당 왼쪽의 집이 루소의 집입니다. 곳곳의 작은 갤러리들은 개성있는 작품들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생가와 함께 운영 중인 바로 건너편의 갤러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밀레가 생전에 사용한 작업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릴 적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과 늘 가까웠던 밀레는 1848년 키질하는 사람을 시작으로 농민의 모습을 비롯한 많은 목가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그의 그림이 다른 바르비종파 화가의 그림과 다른 점은 남루하지만 진실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파스텔로 그린 뒤에 연필로 강조해서 덧그린 작품들입니다. 고흐는 밀레가 집중하는 주제와 그 시각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점의 그림을 모사하기도 하였지요. 이곳은 밀레가 26년간 작업한 공간입니다. 만종과 이삭줍기 등의 명작이 이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사후 50여 년 뒤 1923년부터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이젤유의 배 모형은 밀레가 출생한 작은 마을인 크쉬가 있는 노르멍디에 대해 늘 향수를 느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작품이 바르비종파의 원작들입니다. 전시된 파나와 같은 작품을 보며 고흐가 모사하게 되지요.
밀레는 1849년 35세가 되는 해에 파리에서 유행 중인 콜레라를 피해 2, 3주 머무르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완전히 이주하여 1875년 61세의 나이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밀레가 사망한 오전 6시에 괴종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조금씩 손을 보며 증축한 헛간을 개조한 집에는 그가 모은 그림과 조각품 그리고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인상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던 바르비종파의 거장 밀레. 추수 후 남겨진 이삭을 주어 연명할 정도의 최하위층 사람들을 숭고하고 경건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상을 고발하기도 했다는 비난과 동시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계급투쟁에 집중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을 감성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원래는 별채가 더 있었으나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대중의 이 공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종의 배경이 된 비에르 평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샤이영 비에르 교회는 사실 다른 곳에 위치해 있지요. 그리고 논란의 감자 바구니.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문제제기로 X선 촬영 결과 작은 상자의 형태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굶어 죽은 아기의 관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가 그린 만종과 관련된 작품들입니다. 원경에 위치해 있던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시 숲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1884년에 제작된 엉리 샤피의 작품으로 두 화가의 우정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르비종 화가들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루소가 형편이 어려운 밀레를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300프랑의 그림을 구매하여 가난을 잠시나마 해갈하게 했던 일화는 그들의 우정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샤이영 비에르의 공동묘지에 나란히 안치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던 그 시기가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밭을 갈고 키질을 하며 아이는 걸음마를 배웁니다. 퐁덴블로 숲을 오래오래 산책했다던 밀레는 이 숲에서 무엇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화폭의 신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낸 그들의 눈 덕분에 예술은 더욱 광활해집니다. 그리고 퐁텐블로 숲에는 그들을 향수할 만한 자연과 빛이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